이어서 9장의 그 P 프로그램들하고 좀 남은 문제들을 6조의 임연군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네, 발표를 하게 된 6조 조장 임연근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9장 1절과 2절의 남은 문제를 설명하고 9.3절의 2번 문제를 발표를 하고 다음 주에 저희 조의 정민희 학생이 9.3절의 모든 문제를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9.1절에서 P2번 벡터 공간 V에서 이제 다음 아래를 만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X를 이제 행렬 형태로 바꾸고 K를 곱해준 값이 이제 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이 벡터 X의 I 원소들이 전부 0이기 때문에 K가 0이거나 이 I에 대한 벡터 X의 원소가 0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벡터 형태로 일반화시키면 벡터 X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은 K가 0 또는 X가 0이면 이제 KX가 0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블럼 4번 문제입니다. 벡터 X를 R4의 한 고정 벡터라 하고 공간 W를 A와 수직인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라 하면 이 W가 R4의 부분 공간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W의 한 벡터 X1과 X2를 가정을 하고 이 X1과 X2가 각각 합과 곱에 닫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결과 이 투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W는 알파의 부분 공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2절로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행렬이 알파의 내적임을 보이면 됩니다. 이 알파의 내적임을 보이려면 그 내적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계산할 경우가 그 내적의 조건이 모두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UV가 알파의 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 이거 틀려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블럼 1 문제입니다. R0부터 Rn까지 서로 다른 실수이고 Px와 Qx가 Pn에 속해 있으며 이 PQ에 대한 이 내적에 대한 이 식이 Pn상의 내적임을 보이면 됩니다. 이것을 풀려면 역시 내적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 계산을 할 결과 모든 내적의 조건이 만족을 하므로 이 연산은 Pn상의 내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블럼 3번 문제입니다. 유클리드 내적을 갖는 공간 C의 내적곱상에서 각각 벡터 U1, U2, U3, U4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그린 시미츠 과정을 이용해서 정규 기저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린 시미츠 정교화 과정으로 각각 V1과 V4까지를 구해주면 첫 번째 벡터를 V1으로 두고 두 번째 벡터를 U2를 V1에 대한 프로젝션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V1과 V2로 이루어진 W2에 U3를 프로젝션해서 U3에서 빼주면 V3가 나오고 U4에서 V1, V2, V3로 이루어진 그 공간에 프로젝션한 값들을 빼주면은 V4가 나옵니다.
이 각각의 V1, V2, V4는 각각 직교화된 벡터들이며 이 벡터들을 정교화 시켜주면 아래와 같이 P1, P2, P3, P4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9.2절의 P5 문제입니다. 직교 벡터 U1부터 UN까지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 공간 W의 벡터 B의 정사형이 P라고 하면 Q가 B-P의 W의 직교함을 보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B-Q로 만들어진 Q와 벡터 공간에 포함된 W의 이 W 벡터가 내적이 0임을 보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은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벡터 B가 이제 W에 속한 벡터 U에 속한 P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벡터 B가 U에 정사형 시킨 벡터가 벡터 P입니다. 이 벡터 P의 음수값은 -P 이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B와 P의 합은 B-P의 보라색 벡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보라색 벡터가 Q 벡터가 됩니다. 이 Q 벡터는 이 U 벡터의 직교임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챕터 9.3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아래와 같이 선언된 성형 변환인 것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는 선형 변환의 조건, 합이 보존되는지 그리고 스칼라배에 보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쉽게 이 선형 변환이 성형 변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임연근 군이 9장의 남은 문제들을 쉽게들 설명해 줬어요. 그람스미츠 정기직교화법이 일반화되는 복소수에서 복소 벡터 공간에 있는 벡터들에 대한 정기직교화법을 설명했고, 이 정기직교화법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행렬의 대각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내적을 정의해서 이것으로부터 사이각을, 이것부터 노름을 정의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사이각을 정의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 그 이전에 봤던 그 벡터들의 그 사이각을 이 폴리노미알이라는 이 두 벡터들 사이의 사이각, 즉 꾸불꾸불한 그런 두 개의 곡선들 사이의 세타 사이각을 이 노름을 이용해서 이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 푸리에 코에피션트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지금 이게 정의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일반적인 폴리노미알에 대한 이제 내적을 정의하면서 계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인너 프로덕트가 되려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하고 등등. 9장에서 이 9장에서는 앞절 1장에서 7장,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배운 다양한 개념들, 벡터 공간, 또 부분 공간, 그리고 1차 결합, 그 다음에 1차 독립, 기저, 차원, 그 다음에 행렬, 그러니까 벡터의 그 좌표 벡터, 주어진 벡터의 좌표 벡터 표현, 그 다음에 프로젝션, 그 다음에 정규 직교화법,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에 선형 변환 등등 앞에서 배운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확장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내용은 앞에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쉬울 거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가서 다시 보고 보면 그러면은 같은 맥락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